안녕하세요. 캡틴의 주식 하이킥입니다. 어제 저의 부족한 실방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도 인복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이미 제 곁에 계신 분들, 그리고 새로이 계실 분들 모두가 실망하지 않으시도록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일단 우리 시장 먼저 보겠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의 여파가 없이 우리 양시장은 일제히 상승 출발했습니다. 0.26%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의 의리가 오늘도 이어지며 선현물 매수 포지션으로 출발하며 장중 강하게 지속되었습니다. 기관은 초반 매도, 중반 매수 전환에서 막판 다시 매도 전환을 보였습니다. 외인 수급이 시총 상위주에 거의 몰빵이 되면서 지수는 변동성이 거의 없이 초반의 이 급등을 장중 내내 견조하게 유지하면서 3시 20분에는 사상 최고가에 거의 근접한 2605.58포인트까지 고점을 형성한 뒤에 2602.59포인트 1.92% 상승 양봉 마감으로 사상 최고가에 불과 0.17% 남긴 상태입니다. 0.23% 상승 출발한 코스닥은 장 초반부터 외인 기관 양매도가 진행되었지만 10시 10분경 875.26포인트까지 고점을 일단 높였습니다. 이후에는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의 코스닥 상승에 대한 차익이 진행되며 제약바이오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지수는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양봉권을 유지하는 모습을 지속시키며 오후장 이렇게 일부 변동성이 나타났지만 873.29포인트 0.36% 상승한 짧은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9,885억 매수, 기관은 593억 매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 외인은 431억, 기관은 667억 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전일 대비 거래량은 코스피 143.9%, 코스닥은 96.2%였고 거래대금은 코스피 15.5조, 코스닥은 12.6조의 규모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외인 매수 대부분이 코스피 200에 집중될 정도로 대형주의 강세가 모든 것을 결정지은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의 상승 종목은 632개, 하락은 395개였고 코스닥은 상승 종목이 526개, 하락 종목은 724개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는 200명대로 오늘 감소를 했지만 주말에 검사 수가 축소된 영향에 의한 감소로 보이고 이번 주의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장중에 일본, 홍콩은 약세, 중국, 대만은 강세를 보이며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고 미국 선물은 강세를 진행했습니다. 1.2원 상승 출발한 원달러는 3.9원 하락한 1110.4원의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0.5% 상승 출발한 선물은 2.41% 상승한 348.50포인트의 장대 양봉으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외인 매수, 기관 매도를 보였고 베이시스는 콘텐고입니다. 1.72% 상승 출발한 코스피 빅스는 3.02% 상승한 19.79포인트 양봉 마감이었습니다. 19.79 상방 지지선에 정확하게 물려서 마감을 보였습니다. 코스피의 급등장에서 빅스의 상승이 내일 또는 모레 지수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기억하시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코스피 대형주는 NC소프트의 약보합 외에는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67,800원까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4.33% 급등 마감입니다. 하이닉스도 3.31% 급등하며 10만원을 회복했습니다. 중국 생산 테슬라의 배터리 전량 수주에 성공한 LG화학도 3%대 강세를 보였고 네이버, 카카오 등 언택트가 강보합 음봉으로 오히려 약했습니다. 코스닥 대응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셀트 계열의 강세로 셀트리온 제약은 시총 4위에 올랐었고 오스코텍, 솔브레인, SK머티리얼즈, 카카오게임즈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알테오젠, 매드팩토 등 바이오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테마로는 해운, 조선의 초강세가 있었고 철강과 조선기자재 등 하드한 업종의 강세가 특징적이었습니다. 여행, 증권, 백화점도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나올 예정이었던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톡신균주 ITC 소송 결과가
갑자기 연기되면서 메디톡스는 금요일 15%대 폭락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대웅제약은 이렇게 2%대 갭 상승 출발해서 장 초반에 6%대까지 고점만 주고 강보합 음봉으로 마감을 이렇게 했습니다. 애매했죠. 일단 메디톡스는 그 이전의 기대감으로 식약처 악재의 10월 20일 여기죠. 폭락 갭을 다 메우고 목요일 24만 2천원 저항선까지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금요일 갭 하락 폭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20만 9천원 이 라인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장 초반 이 라인을 위협하다 밑꼬리를 달고 양봉으로 다시 지지했습니다. 대웅제약을 보겠습니다. 금요일 대웅제약은 강보합 음봉으로 마감했고 오늘 초반 약세에서 우장 약하게 슈팅을 보이다가 다시 1%대 양봉으로 끝냈습니다. 대웅제약은 4일 연속 장중 수급 상황이 나타났고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아주 애매한 두 종목의 흐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두 종목의 자리입니다. 메디톡스는 보시다시피 온갖 악재를 다 두들겨 맞은 상태에서도 ITC 예비 심사 결과 승소권으로 7월, 9월 이렇게 갭 상승하면서 슈팅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렇게 돌파를 하다가 연기를 맞은 것입니다. 대웅제약은 패소로 인한 것은 이 7월 7일 폭락 갭 양봉 도지에서 1차 소화됐고 8월 6일 이 캔들은 코로나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이렇게 매집봉까지 세웠습니다. 이후에 다시 메디톡스와 인버스처럼 움직이며 여기서 바닥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 소송에서 누가 이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메디톡스는 승소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업사이드보다는 결과가 만약 뒤집힐 때 나올 수 있는 하방이 크다는 점이고 대웅제약은 이미 이 소송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반영이 되어 왔고 바닥을 한 달간에 걸쳐 잡아왔다는 것입니다. 즉 대웅제약이 패소할 때는 시장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 하방은 아주 제한적일 것입니다. 만약 결과가 뒤집히게 된다면 대웅제약의 업사이드는 지금부터 상당히 크다고 제 눈에는 보입니다. 혹시 두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해치 차원의 리스크 관리가 일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자,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HLB입니다. 0.31% 하락 출발한 LB는 장 시작 직후 일부 약세를 이렇게 보였지만 올라오는 5일선을 확인한 후에 즉각 밑꼬리가 달렸고 이후 JP모간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며 분봉을 급하게 세웠지만 금요일 고가 98,200원의 저항을 받았습니다. 이후 한 차례 더 시도와 저항이 있은 후에 프로그램 수급이 약화되자 코스닥과 제약바이오의 눌림 흐름에 연동하며 약하게 개인 매물과 일부 프로그램 매도가 호가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양봉을 지지하는 모습을 장중에 유지시키면서 10월 21일 이후 종가상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장중 변동폭 3.85%, 평균가 97,119원입니다. 전일의 56%에 불과한 58만 주의 정규장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외인 매도장에서 외인 프로그램은 압도적 매수를 보이며 양봉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기관 매도는 시장 매도의 할당 수준 정도가 출회되었습니다. 좁은 구간 안에서의 긴 수렴 후에 방향성이 나오는 양봉이 금요일 날 나왔고 금요일 이 양봉의 윗꼬리로 애매한 느낌을 가진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오늘 이 양봉 몸통을 일부 훼손하는 음봉이 아닌 단기선을 지지한 아래 윗꼬리 양봉으로 121선 위 마감을 했다는 점은 방향성을 더 공고히 해주는 모습입니다. 역시 필요한 것은 98,800원 그리고 그 위의 10만원 대마디 그리고 가장 중요한 102,300원의 저항을 돌파하는 중양봉이고 이는 오전장만 집중되는 프로그램 매수로만은 부족합니다. 거래량을 수반하는 수급이 필요하고 그 모습을 조만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생명과학 보겠습니다. 0.37% 하락 출발한 L생도 마찬가지로 시작 직후에 저점을 보이는 분봉을 나온 뒤에 프로그램 수급이 회복을 유도했고 4.9%까지 고점을 형성시켜 주었습니다. 이후 거래량이 급감되며 종일 양봉권을 진행하다 수렴 구간을 상방으로 탈피하는 양봉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장중 변동폭 6.28%, 평균가 27,731원입니다. 전일의 67%인 125만 주의 정규장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초반에 집중되긴 했지만 외인 프로그램 매수는 수급의 근간이 오늘 되어주었고 개인 매물 강도가 상방 방향성이 나온 것을 증명이나 하듯이 상당히 약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 28,000에서 28,800원 제가 말씀드린 이 저항선 두 개의 구간,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하기 위한 수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파워는 오늘도 1360원 이 라인이죠. 여기 저항을 받은 윗꼬리 양봉입니다. 현재 3양봉째지만 이 저항을 굳이 파워 지원자 돌파하지는 않겠다는 것이죠.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LB의 저항 돌파 시 돌파 플레이가 파워에서도 나올 거라고, 그리고 파워가 돌파 후에는 위가 더 여유로울 것이라고도 언급드렸습니다. HLB 제약은 음봉 개수 기록 세우기 중입니다. 이제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연동성 50%란 것에 대해서 수용이 되실 것입니다. 현재 제약은 이 캔들의 양음 색깔은 의미가 없겠습니다. 13,700원 라인 위에서 좁은 폭을 만들며 전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HLB 제약의 현재 음봉 파티는 페이크성입니다. 17개 캔들 중 양봉은 겨우 하나, 그것도 저점에서 지지하는 밑꼬리단 양봉입니다. 최근 6연속 음봉의 합이 0.35% 100원 하락입니다. 이 라인 위에서만 놀면 괜찮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정말 정신없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사람의 인연이란 억지로 만들 수도 또 억지로 떼어낼 수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어떻게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지는 어느 한쪽의 노력이 아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매일 여러분들과 인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더 가까운 인연들도 생기고 있어 어깨가 더 무거워지기도 하는 중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은 같은 모습의 제 자신이 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성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화이팅!